이제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한국어 선생님을 잘 고르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한국어 공부를 왜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선생님을 모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한국에서 정말 큰 규모의 한국어 선생님 커뮤니티의 운영자이자 대학교 어학당에서 코디네이터이자 현재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박사 논문도 쓰고 계시는 선생님인 세이쌤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이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은 세이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이쌤은 아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어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무척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 선생님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물론 토픽 수업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의도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어 선생님을 위한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한 세이쌤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여러분을 위한 세이쌤만의 한국어 공부 팁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세이쌤. 세이쌤은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오늘 대답을 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직업병인데, 첫 번째로 저는 국어를 너무 좋아해요. 학창 시절부터 국어 공부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하기 싫은 마음이 컸는데 국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국어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해외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어요. 외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외국 사람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아마 이 직업을 갖게 된 게 결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일이 재밌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그 외에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뭐 한국 학생들도 가르치고 한국 성인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해외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가장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이유 중에 저도 하나 그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사실 가르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군대에서 조교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학생이 아니죠. 그때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선생님이랑.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일은 군대에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 누굴 뭐 가르치거나 그럴 기회나 일이 없었는데, 군대 갔을 때 음, 이제 선임 중에서 아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BCD를 읽을 수는 있지만 아예 접해보지 못한 음,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고등학교 때 배운 정도로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아이 마이 음, 미마임부터 그렇게 가르쳐 줬었는데, 아마 그게 최초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가르쳐 주는 일은 그게 처음이었던 것 음, 같고, 그 이후로 뭐 서빙 아르바이트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음. 했었는데, 그때도 알바를 한 곳에 오래 하면 이제 신입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다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계속 하실 수가 있나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해서. 네. 근데 최근에도 역시, 학생들과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희 고향에서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부자니? 그러니까 다들 아니요 선생님이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다 똑같다 비슷하다. 그리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잘하는 일이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매일은 아니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일과 이 일의 어떤 벌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하고 있고 가능하면 좀 더 오래 계속 하려고 해요. 내가 좀 많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이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어 선생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는 꼭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인 것 그쵸. 같아요. 더더욱 국내에서 한국어로 돈을 버는 게 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도 하는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선생님이 한 대답 중에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잘한다라는 그 말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시죠. 선생님들은 뭐 가르치는 분들은 다 당연히 잘하죠. 저도 잘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이것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외국 학생이 한국어를 싫어하게 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한국어가 한국이 좋아서 배우기 시작해요. 뭐 그게 케이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흥미가 생기고 좋아서 하는 건데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보통. 재미가 없는데 그쵸. 심지어 재미없게 배우면 한국어를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뭐 계속 외우기만 하거나 문법만 공부하거나 그러면 시험만 공부하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싫어하지 않게 할까? 좋아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좋아하게 할까? 물론 어려워요. 물론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좋아하게 만드는 게 더 맞아요. 네. 어려운데 그래도 적어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싫어하게는 하지 말자. 이게 가장 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수업 하다가 교실 안에서 참 많은 일이 벌어져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숙제를 누군가 해오기도 하고 안 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수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1년 정도 가르쳤을 때는 매번 흔들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못 가르칠까? 이게 아닌가? 오늘 뭐 부족한 것은 없나?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등등등. 너무 많은 생각과 일들이 좀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잘 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생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더 좋은 수업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선생님이 한 대답 중에서 제가 진짜 꼭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한국어 공부를 싫어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노하우. 진짜 그거를 너무 알고 싶어요. 한국어를 싫어하지 않게 한다. 이때 네. 어떻게 하면 싫어하지 않게 할까?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게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많이 저는 고민해요. 그러니까 학습 동기죠. 왜 공부하는지. 네. 학생이 뭐 어떤 한국의 배우를 좋아할 수도 있고 한국 만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드라마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를 가본 학생도 있고 서울을 가본 학생도 있어요. 다양한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나 경험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면 그래도 조금은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게 있고 플러스 이제 문법이나 어휘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재미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까 고민을 매일매일 합니다. 오늘도 이거 하고 나면 또 저는 와. 수업 준비를 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걸 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면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와, 저 여기서 잠깐 지금 어,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은 지금 세이쌤이 말하는 게 되게 지금 되게 가볍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전혀 가볍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만 해도 사실은 세이쌤 정도의 연차가 쌓이면 거의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미 지금까지 내가 해온 충분한 경험으로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세이쌤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쉽지 않고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란 직업이 그렇죠. 어려운 거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더 나은 걸 주려고 하고 내가 적어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잘, 쉽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또 항상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반성을 할게요. 저도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한국어를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이쌤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혹시 그 세이쌤만의 한국어 수업의 특색 또는 다른 선생님보다 내가 정말 짱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동기를 많이 생각하는 것들, 싫어하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참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게 첫 번째. 그래도 학생들이 자고 수업 전혀 안 듣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참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계속 연구하는 거, 연구하고 어떻게 더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래도 제가 저만의 무언가를 한다면 학생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네. 보면 저도 국어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국어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저를 이뻐해 주시고. 어, 네. 저 혹시 국어쌤과 영어쌤이 혹시 여자셨고 예쁘셨나요? 아니요. 국어 쌤은 남자셨고 그 영어 네. 쌤은 네, 여자였어요. 네, 여자 쌤. 네. 아, 어쨌든 뭐 네,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음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를 더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좋아하면 분명히 학생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어,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학생들의 어떤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수업 외적으로.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물건 하나 반품하는 것도 다 어려워요. 모든 학생들에게는 병원에 가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말고도 완전히 어머니처럼 다 그렇게 챙겨주시거든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 그게 수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그걸 저는 그래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을까요? 음, 그쵸.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기억나는 학생이라고 하면 역시 딱 한 명이 생각나는데 어떤 학생이냐면 제일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게 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는 제가 어학당에 있으면서 초급반에서 중급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급반을 간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유일했어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 제가 한 음. 7년 좀 넘게 하면서 초급반에서 한 번에 고급반으로 갔어요. 그렇게 간 와. 게 왜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학생이 매일 밤에 교실에 있었어요.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와. 그러더니 바로 고급반을 갔고 그래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죠. 잘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편입을 하고 네. 그리고 석사, 박사를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석사를 한국어 교육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처럼 와.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했는데 그때 저에게 세이쌤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이 고맙고 그리고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했고 그 아이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학생이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그런 말을 들은 게. 저는 제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 그 친구들 중에 한 5명, 6명 정도가 한국어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도 다 써주고 그랬지만 저에게는 그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부럽네요. 네, 저도 죽기 전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말. 부끄러워지는데요. 와, 그런데 진짜 그 학생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 열정 자체가 진짜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당연히 토픽도 6급 따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논문도 써서 석사 졸업하고 그때도 저한테 와서 이제 좀 봐달라 해서 같이 논문도 보고 했거든요. 네, 너무 잘 썼고 지금도 박사 아직 수료 아직 안 했는데 곧 수료하고 논문도 쓰고 할 거고 그래서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중국 학생인데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게 사실 그 한국인보다 그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진짜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세이쌤은 아니겠지만, 그럴 네. 수 있죠. 학생들이 더 잘할 때가 많아요. 특히 토픽 같은 건 당연히 직접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더 우수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왜 음. 선생님도 모르는 걸 학생들이 더 많이 알기도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가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음, 5월 15일이래요. 대단하네요, 그 학생. 그래서, 그래서 진짜 반성했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한국어를 많이 가르치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선생님만의 조언이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방금 말했듯이 매일 해야 돼요. 네, 사실 매일 하면 아무리 그 양이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매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늘어요.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막 잘못된 공부 방법이 아닌 이상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운동이든 외국어든 그 외에 모든 공부와 모든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들은 꾸준한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뭐 토픽, 단어, 문법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음,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책만 공부하면 또 말하기가 잘 안 되잖아요. 시험은 잘 볼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근데 어, 듣는 거를
많이 노출시키고 그래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유리한 건 그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진짜 한국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제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교실에서만 수업하고 항상 기숙사에서 자고 어, 네, 한국에 어디에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어떡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놀아라. 많이 보고 많이 다니고 한국 사람을 마주하고 한국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죠. 내가 너희 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교실과 기숙사만 있으면 그 언어를 잘할 것 같아? 아니래요. 그래, 그건 아니야. 그럼 못해. 많이 다니고 시도를 해야 돼. 어렵지만 계속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유학생에게 유리한 건 그거예요. 한국어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노출이 된다는 것. 아니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이 이미 너무 완벽해서 그걸로 이제 충분히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슬프게도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산 가고 제주도 가고 서울 가고 강원도 가고 네, 갈 거 다 가요. 근데 거의 99% 확률로 네, 잘 못하는 학생들은 보통 예, 어디를 많이 안 다닙니다. 대체로 그래요. 가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다 그래요. 어디를 안 가는 학생들이 학업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한국어를 공부를 하지만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이 진짜 한국어가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요즘엔 네. 영상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다양한 것이 네. 있으니까 사실 언어 공부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유학을 오지 않으면 한국인과 대화를 할 수 없었고 한국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들을 수 네. 있고 지금 엘도 선생님의 음, 방송처럼 한국 사람이 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이 조금 빠르지 않나요? 제 말이? 저는 그렇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엘도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천천히 편안하게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평소에 하는 속도로 말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속도를 그냥 계속 느껴보라고. 다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네. 괜찮다고. 그렇다고 계속 천천히 말하는 것만 들으면 진짜 한국인을 만났을 때 못 알아들어. 괜찮아. 그냥 몰라도 되니까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면 돼. 들으면 돼. 듣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을 하죠. 이 실제로 한국인들이 하는 말 속도에 적응을 못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물론 네. 초급 네. 학생들한테는 천천히 하죠.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네, 중급 이상 맞아요. 네. 학생들에게는 괜찮아. 듣기만 해. 몰라도 돼라고 하고 이제 또 팁 하나 더 있을까요? 지금 두 네, 개. 마지막 네. 팁은 결국 공부는 재미있을 수가 없고 하지만 열심히 한 음, 만큼 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한국 친구와 대화도 해보고 요즘에 참 어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영상도 많고 하니까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진짜 공부적인 팁들은 너무 많아요. 이미 뭐 영상도 그렇고 정보가 많아서 저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알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결국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근데 그렇게 많이 할 때 좀 힘들고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근데 결국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뿐인 거죠. 선생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매일 한국어를 공부할 때 10분이라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혹 저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럼 매일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하루는 뭐 말하기, 뭐 그 다음 날은 듣기,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듣거든요. 네, 만약 선생님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네,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보통 좀 학습 목적이 비슷해요. 뭐 대학을 간다거나 토픽을 시험을 보거나 뭐 대학원을 가고 취업을 하는 비슷한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수많은 채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다 각자의 이유가 달라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토픽 시험을 보고 싶으시면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 최소한의 단어와 문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케이팝이 너무너무 좋으면 문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많이 듣고 가사를 찾아보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상황을 한국어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노래 마디를 따라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10분, 15분을. 그리고 또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럼 그 관련된 주제를 찾아 듣거나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한국어로 뭘 할지를 결정해야 그걸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다르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어 공부, 그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어 공부 등등, 문화를 위해서는 이런 공부 등등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그에 맞는 것을 아까 말한 10분, 15분 짧게라도 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이쌤은 저와 같은 한국어 선생님에게도 이제 토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토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 세이쌤만의 이제 토픽 학습 방법, 네, 팁이 있을까요? 특히 초급, 중급, 고급 학생들에게요. 토픽, 토픽을 그 자체를 정말 즐거워서 하는 학생은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픽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즐거운 일인데 그 과정 자체는 재밌긴 좀 어렵죠. 토픽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학생에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몰라도 돼. 그냥 많이 듣고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편안하게 하는데 이제 토픽 수업할 때 다 외워.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안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가. 이거 모르면 못 풀어. 라고 강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과 이제 일상 언어는 목적도 방법도 달라요. 일상 언어는 저걸 정확히 몰라도 뜻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손짓, 몸짓, 발짓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과정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번역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어를 잘 못해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모르면 그냥 못 풀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선택이에요. 이거 다 외우고 가자, 오늘. 다 외워야 되고, 이 같은 패턴의 문제 50번 풀고 가는 거야. 이거 50번 풀면 51번부터는 쉬워.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줘요. 각오를 해야 한다. 재미없다. 계속 반복해야 하고, 외워야 하고, 힘들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중고 다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토픽에서 하고 싶은 말은 힘들지만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결코 재미있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초급 분들은 당연히 아까 일상과 시험 언어를 제가 구분했죠. 최소한의 일상 언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정도의 어떤 소개와 편안하게 말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어야 토픽 초급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토픽 시험을 시작하면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한국어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렵고 다 틀리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흥미도 잃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 언어가 아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생활 회화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그걸 충분히 하고 토픽 초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급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중급 점수, 그러니까 3, 4급이죠. 3, 4급이 충분히 이미 3, 4급만 있어도 되는 학생이 있고 그 이상 5, 6급까지 받아야 되는 학생이 있는데 3, 4급으로 충분하다면 쓰기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읽기랑 듣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3, 4급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고급반 이제 5, 6급 이상 원하시면 쓰기를 잘 써야 됩니다. 특히 54번 긴 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만큼 어렵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사실 쓰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를 좀 해주는 것이,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돼서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혼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토픽 쓰기를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결국 내가 맞았는지 네. 틀렸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음, 계속 틀린 맞아요. 방법으로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출 문제나 혹은 문제집에 있는 모범 답안을 계속해서 반복 베껴 쓰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투, 그다음에 어미, 이런 끝에 처리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54번 이 쓰기 토픽 쓰기 문제라는 거는 완벽한 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오류가 적은 글을 원하는데, 그것은 계속 따라 쓰는 걸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글보다는 그래도 답안지에 있는 것을 최대한 모방하면서 그에 가까운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혼자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저도 IELTS를 공부했을 때 항상 그 모범 답안 시작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끝나는 부분은 꼭 외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고.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토픽 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세이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하면은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면서 많이 힘드시면, 그 왜 많은 앱이나 어디 외부 업체 같은 곳에서 토픽 쓰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만약에 많이 시간이 좀 부족하고 빠르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영역보다 특히나 쓰기는 그래요. 쓰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쓰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분을 고르실 때는 정말 잘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세이쌤 같은 분을요. 왜 그러냐면 쓰기를 누가 첨삭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실력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고르는 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세이쌤은 이렇게 어학당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리고 예비 한국어 선생님들을 실습 지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을 면접도 보셨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한국어 선생님을 잘 고르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팁.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보다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을 고르고 그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돈을 내잖아요. 근데 학생이 수업이 나랑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이 가장 확실한데, 저보다 더 분명히 잘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이제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한국어 공부를 왜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 한국어를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모든 한국어 선생님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정말 한국어 일상 회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토픽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또 케이팝을 기반으로 해서 즐겁게 수업을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랑 맞아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 영역, 어떤 한국어를 했는지를 파악하시고, 아마 대부분 프로필에 써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고른 다음에 뭐 무조건 사실 한 번 정도는 무료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듣고 직접 판단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수업이 나에게 맞다. 내가 너무 초급이라서 한국어로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모국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고급 수준이라서 음. 한국어로만 진행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그 외국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선생님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서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진짜 학생이 스스로가 내가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지 그 목적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 목적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 것. 토픽은 저보다는 세이쌤한테 배우는 게 정말 훨씬 빨리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예전에 엘도쌤도 토픽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거의 전생 같아요. 저도 이제 세이쌤한테 그 토픽 강의를 들어야 돼요. 네, 네, 초급부터 그렇습니다. 들어야죠, 이제. 네. 네, 맞아요. 초급부터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팁을 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어떤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세이쌤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무조건 첫 번째는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잘 가르친다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보다도 제일 잘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그것을 목표로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공부를 하고 그러려고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서 잘하고 싶어요. 못하는 게 아닌 잘하는 선생님, 잘한다 라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두 번째는 왜 우리 아까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각자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 그리고 기억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수업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진 못해요. 어떤 말을 하셨고 뭘 했는지는 거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느낌으로 남아있죠. 그분이 좋았다, 그분 수업이 어땠다라는 느낌만 남아있는데, 저도 그 많은 학생들에게 세이쌤의 수업이 좋았다라는 희미한 기억으로 좀 남고 싶어요. 너무 그때 듣기 싫었다, 힘들었다, 재미없었다라는 느낌보다는 괜찮았고 좋았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선생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그거를 이루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이미 학생에게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말 자체가. 뭐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네.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더 아닌 사람이 적게끔 노력하는 거죠. 100% 좋을 너무 수는 멋있네요. 100%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100% 가깝게 많은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선생님의 목표 중에 하나를 들었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그 하나 교수법을 개발하고 싶다고 라는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는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목표보다는 학자로서의 목표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학자로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이 많은 교집합이 있지만 사실 연구는 또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한다는 건 한 세기를 걸쳐서 거의 일어난 일에 가까워요. 어, 근데 왜 영어 교수법은 많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한국어 순수한 한국어 교수법이라는 영역은 아직 많이 연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어 교수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 버전으로 이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만의 한국어만의 교수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는 언젠가 대단히 저명하신 분이 분명히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 제가 노래를 잘하면 무슨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음, 것처럼 내가 한국어 그쵸.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걸 누군가들한테 말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 같아요. 제가 너무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서 부끄럽지만 그런 멀리 있는 꿈 같은 게 저에게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한국어 교육을 전공할 때 교수법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수법은 실제로 영어 교수법에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세이쌤이 이제 한국어만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을 해서 교수법으로 한국어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그 한국어 수업 자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노력을 네, 해봐야겠네요.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체크할게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상상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이 상상을 예전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세기를 가끔은 뛰어넘는 분들도 태어나잖아요. 그게 아마 세이쌤이 아닐까 네, 싶네요, 저는. 아, 쉽지 않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딩은 이제 저도 조만간 제 채널,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내년에는 책도 쓰려고 하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엘도 선생님 채널에 꼭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엔딩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렇게 엔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